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입니다. 월요일 이 시간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탄탄한 소비가 확인이 됐지만 소득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제 지표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시작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증시 상승을 막았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노동절로 휴장 중인데요. 그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추가 관세 강행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한 소식들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 이슈들 그리고 선물 투자 전략까지 오늘도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월요일 고수는 지금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김동우 마스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어떤 내용들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글쎄요, 오늘 뭐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이제 오면서 차 안에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뭐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뭘까? 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뭔가를 가이드를 잘해드릴게요. 뭐 이런 거보다. 역시 수익이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싶어서 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방송하는 동안도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포인트를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잘 메모하셨다가 그리고 요즘에 보면 여기 이제 채창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왜 안 할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런 부분들을 주시면 제가 정말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좀 찍어드릴 자신은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이렇게 머니가 되는 그런 머니를 위한 이제 그런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포인트 콕콕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집중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수는 지금에서 많은 정보와 전략들 짚어드릴 텐데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김동우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야신 김동우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한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요. 저희 마스터가 방송 통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김동우 마스터와 더욱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 본장은 휴장 중입니다. 선물시장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35% 하락세입니다. 2,91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나스닥입니다. 0.47% 하락세입니다. 7,65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42% 하락세입니다. 54달러 87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9% 상승입니다. 1,52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1% 하락세입니다. 1.0977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함께 보시죠.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1년에 5천억 달러를 미국에게서 가져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과의 협상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추가 관세 부과의 명분을 강조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미 추가 관세를 부과했지만 당초 발표했던 대상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두와 원유를 포함한 미국 수입품에 5에서 10% 관세를 추가했지만 계획했던 5천여 개 품목의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품목은 12월로 연기했고 이 중에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 협정을 위해서는 모든 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경기가 7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확정치가 47.0을 기록했습니다. 7월 PMI 지수 46.5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내년 전망은 더 악화되고 있어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유로존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며 ECB의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성장 둔화에 대응해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재무부는 채권을 통해 약 500억 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부의 경기 부양 규모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독일 정부가 당장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도구 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소식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의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고 9월에도 협상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중국이 미국에게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런 발언은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양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현재 오늘 미증시는 휴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증시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네. 그렇죠? 정말 계속 이게 지겨울 정도로 네. 지금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플 정도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차피 내용 그대로인데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거다. 그리고 어차피 예견된 9월 1일부터의 어떤 강행 하겠다는 얘기를 사실 제가 트럼프 입장이라도 그거를 다시 연기하거나 이런 그런 트랙은 안 쓸 거라는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강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강행을 하면서 사실 또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도 있긴 했지만 지금 여전히 또 악재이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나오는 그대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관세 부과를 지속해서 하고 강행을 하고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장의 악재로서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요. 네. 왜냐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그동안 선반영 많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서 특별하게 관세 부과에 관해서 좀 이렇게 반대되는 좀 더 약해진다거나 아니면 좀 축소시킨다거나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강행되는 부분들은 시장에 지속적인 어떤 압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악재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네.
선물 시장에서는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제 뭐 현물 시장,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꼭 올라야지만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투자가분들은 정말 답답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 주식 시장 자체에서도 저희는 많은 비중을 이제 줄여놓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수익을 더 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해선 종목들이 지금 효자 노릇을 하고 또 외화벌이도 하는 이제 그런 이중에 그런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쪽 부분 해외 선물 쪽에도 좀 관심을 두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전략을 또 가져서 또 좋은 수익을 구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런 관세 부과 싸움은 당분간은 올해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어떻게든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라면 현물 시장에도 또 좋은 또 호재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간절하게 좀 바라보면서 이미 현실은 진행되고 있지만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전략 구성으로 해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서로 간에 추가 관세 부과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악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증시에는 계속해서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현물 시장은 계속해서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반대로 얼마든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 고수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서 이 부분 계속해서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중국도 맞대응을 했습니다. 어제부로 관세를 추가했는데 당초에 예정했던 5천여 개 품목 중에서 3분의 1 정도에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와 또 관련 부품을 포함한 나머지 품목은 12월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중국 측이 계속해서 미국에 또 관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약간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런 대응은 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이제 반대로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부과에 좀 강력하면서 약간은 좀 양보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근데 그 당시는 또 중국에서는 정말 이렇게 배수진을 치는 듯한 이제 그런 또 강력한 또 대응을 하는 시기였고요. 네. 근데 좀 지금 나온 뉴스를 또 보면 중국이 또 그렇게 또 배수진을 치고 강하게 대응하는 듯 하다가도 또 살짝은 좀 양보하는 듯한 좀 유화적인 그런 의도로 또 내세운 그런 부분이어서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뭐 여전히 줄다리기는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부분까지 전체 포함이 되고 이렇게 강행을 했다라면 정말 저 아시아 경제, 뭐 유럽 경제, 뭐 미국 경제까지도 전 세계 경제가 정말 이렇게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이게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네. 중국에서 일단 뭐 생각이 있겠죠. 어떤 또 향후에 얼마든지 내일이라도 뭐 또 발표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큰 그런 좀 강한 그런 큰 싸움은 좀 비껴나가자 하는 그런 뭐 의도인 것 같고요. 이미 뭐 9월 1일부터 지금 좀 전에 나갔던 그런 관세 강행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부분은 일단은 막아놨고 해서 12월까지를 하니까 어차피 올 연말까지인데요. 그때까지는 지금 뭐 첫 번째 이슈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또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관세 폐지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네. 관세 폐지는 뭐 사실 거의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제 어느 정도의 선에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협상을 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조금 더딜 수는 있겠지만 좀 마음 같아서는 올해 안에 좀 판가름이 나고 더군다나 미국 대선 트럼프 입장에서도 조금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무작정 본인의 의지대로 지금 지속적인
그 뭐랄까요, 뭐 이렇게 정말 엉뚱한 그런 트윗의 발언은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종착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조금만 견디고 뭐 이렇게 지금 어차피 다 나와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가지고 뭐 얼마든지 전략 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 뭐 진행되는 대로 그걸 가지고 뭐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가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으로 대응을 한다면 얼마든지 대응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물론 세계 경제라든지 나가서 이제 또 국내 경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타격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중국이 약간은 조금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경 대응을, 지난주까지는 강경 대응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자, 오늘은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좀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풀이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양국이 계속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 상황 지켜보면서 거기에 따라 대응하면서 투자 전략 짜보시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이 부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유로존의 이야기인데요. 유로존 8월 제조업 PMI 지수가 확정치가 47.0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5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데 기업들의 전망이 더 나빠져서 내년에는 더 악화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22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유로존의 경기 둔화와 또 20의 양적 완화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유로존 이제 그 문제 부분도 지금 나온 이제 전 세계 문제 중에서 이제 일부겠죠. 이제 유럽 쪽에 뭐 일부의 이제 문제인데요. 당연히 유로존도 뭐 제조업 경기, 뭐 GDP 모든 게 좋을 수가 없죠. 네. 뭐 좋을 수가 없는 게 뭐 기본적으로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지연되거나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좋지 않고요. 거기다 또 달러 강세, 유로화의 약세 뭐 이 부분도 경기 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유럽 경기가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중국과의 관계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뭐 수출이든 수입이든 그 매출과 그 양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 이런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기존의 유럽과의 뭐 그런 거래라든지 뭐 그런 매출 자체도 꾸준히 유지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 경기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22의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일시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가장 핵심은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마무리가 돼야지만이 유럽 경기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유럽이 하나의 뭐 독립 체제로서의 자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아시아는 뭐 똑같은 입장이죠. 아시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가장 핵심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거기에서 파생된 뭐 하나의 부분이 뭐 유럽 쪽에 지금 경기 문제인데요. 당연히 올 하반기 나머지 구간도 사실 좋은 매출이라든지 제조업 지수든 뭐 GDP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상당히 주식 시장이라든지 뭐 또 세계 경기 시장에 분명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해서 네네. 뭐 단순히 22의 뭐 통화 완화 정책, 부양책 이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아니라고 보고요. 주식 시장에는 물론 그런 뭐 일시적인 뭐 반등을 지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단순한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과 며칠 정도의 뭐 반등 정도, 반짝 반등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뭐 통화 완화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그 결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게 뭐 몇 개월 만에 당장에 나타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봐야지만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 우려했던 문제가 지금 올해
올해도 지금 지속될 거고 내년까지도 경기 좀 암울해 보이고요. 국내 경기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실물 경기 너무너무 좋지 않고요. 네. 지금 뭐 등록돼 있는 법인들 중에서 거의 70%에 가까운 기업들이 적자를 내고 있는 국내 경기도 굉장히 악화 연로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존이라고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프리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져 해서 이 부분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유럽의 경기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ECB가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다. 결국의 핵심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협상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부분에 달려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독일의 경기 침체 위험에 정부가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1%였고 또 3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또 이번 분기 제조업이 5%가 감소가 했고요. 수출은 6년간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 이런 우려 등에 따라서 독일 경기 계속해서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독일 경기 둔화와 또 이 경기 부양책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독일 경기의 현 상황 그리고 과거의 그런 이력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지금 메르켈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만큼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네. 사실 근데요, 이해가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독일이 예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겪었던 그런 인플레이션의 그런 굉장히 뼈아픈 그런 나이트메어라 그럴 수 네. 있겠죠. 그런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구간을 근데 그거는 독일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신들이 해결해야 됐어야 되는 문제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두 번째가 독일이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에 그런 독일 쪽에서 부담한 그런 재정적인 여파가 굉장히 컸었고 약간은 좀 정상적인 수치로 되돌아오기까지는 거의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독일 정부에서 선뜻 거의 500억 유로를 하면 이제 우리나라 돈은 한 67조 정도 되는 네. 걸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선뜻 독일이 유럽 경기를 위해서 독일이 물론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제조업이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당연히 독일이 가장 어떤 핵심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유럽 여러 나라 국가에서 독일 쪽에 지금 부양책을 쓰라는 이제 그런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독일은 내가 왜 우리 혼자서 총대를 매야 되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해는 또 전혀 100% 안 가지는 않아요. 당연히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든 총대를 메고 그런 부양책을 쓴다면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독일로서는 지금 안 그래도 제조업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지금 연속 분기별로 GDP도 지금 감소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영국과의 그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영국과 가장 교역이 많은 상태에서 만약 관세 부과가 된다라면 그만큼 거의 50% 이상의 또 수출 감소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 예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고민스러울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독일이 통일 이후에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지속적으로 왔고 지금 최근에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또 무역 전쟁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여파라고 보여지고요. 해서 지속적으로 또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고 또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정부 입장에서도 선뜻은 못하지만 하긴 할 것 같아요. 하긴 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500억 유로라는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기업 부양을 위한 정책의 계획도 있긴 하지만 또 뭘까요? 탄소 배출세에서 또 그 금액을 보충을 하겠다는 또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스란히 또 그 세금의 부담은 누가 집니까? 또 기업이 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어차피 악순환이라고 보여지고 경기 부양책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쪽 보면 이탈리아도 그렇고요, 그리스도 그렇고요. 뭐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 IMF 시절만큼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도 예전의 유럽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또 유럽 쪽도 지금의 이 경기 악화에서 벗어나려면 최소한 2, 3년 정도는 또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명확한 발표 부양책 금액의 정도가 나오는지를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독일 경기 부양책에 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 본장은 휴장 중이고요. 선물시장 시세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0.27% 하락세입니다. 2,91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34% 하락세입니다. 7,66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56% 하락세입니다. 54달러 79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1% 상승입니다. 1,52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13% 하락세입니다. 1.0975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흐름들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홍콩 시위와 무역 분쟁을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허리케인 영향에 미 석유 제품 수요 감소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일부터 어제였죠. 미국과 중국이 관세 부과 서로 좀 주고받았는데 무역 분쟁 보복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홍콩 내에 대규모 시위를 놓고도 미국과 중국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오늘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은 관망 의견 주셨네요. 오늘 어떤 전략으로 관망 의견 주셨나요? 이게요. 지금 네. 관망이 아니고요. 예. 뭐 사실 오늘 이제 미국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흐름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네. 좀 더 시장이 힘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뭐 지금 새벽 1시 50분 그 정도까지인데 아마 막판에 흔들기가 나올 거라고 일단 대부분이 기존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현재 입장에서 뭐 업이다 다운이다를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웨이앤시를 들은 이유는 네. 오늘은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사실 큰 폭의 어떤 상승이 나오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도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오기 전에 대략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했냐면 좀 디테일하게 분봉 중에서 이제 60분봉을 봐드리면요. 이 상단은 오늘 7,700 정도를 상단의 어떤 저항선이라고 일단 봤고요. 그리고 하단 쪽은 1차적으로 7,640선과
그리고 2차적으로 7,620선이 어떤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서 단기 박스 구간으로 형성이 되면서 오늘 장은 이루어져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미국 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주 메인 세력들은 지금 빠진 상태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소한 이제 그 중급, 소급 이제 세력들이 지금 한마디로 이제 호랑이가 빠진 곳에 이제 여우가 이제 왕노릇을 한다. 뭐 이런 장세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근데 또 이런 장세에 또 잘못 대응하다 보면 큰 단기 추세의 어떤 수익은 낼 수가 없으면서 괜히 이 손해를 가지면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장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좀 들어온다면 윗 상단에서는요 7,690선부터 네. 거기에 오버가 나온다 하더라도 7,700선대에서는 단기 저항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일단 매도 대응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단은 1차 라인 7,640에서 35 라인대 정도는 단기 매수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거기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 하면 7,620선대까지 좀 밀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모양새나 지금 최근의 이슈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이 유동성 장세에다가 이게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트의 분석이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네. 지금 사실 시장이 좋은 건 없는데 얘들이 왜 이렇게 안 꺾이고 사실 오늘 아침에 시초가 부분에서 큰 폭으로 개파락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장중 주간 시간을 지나면서 좀 반등을 많이 올려 놓았는데요. 네. 상승에 분명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올라오면 7,690에서 7,700선대는 무조건 매도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물론 오늘 이제 미장이 휴장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베팅의 강도보다는 좀 줄여서 한번 대응을 하신다면 오늘 뭐 나머지 시간 활용해서 난 수익을 좀 내야 되겠다 싶으신 분은 그쪽 라인에서는 매도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현재 미 본장이 휴장 중이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또 상단은 7,700선 그리고 하단은 7,640에서 20선 사이에 이 사이의 박스 구간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7,690에서 7,700선까지 올라오면 이 구간에서 한번 매도 대응해 보시라라는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미국을 강타하면서 석유 제품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전거래일에 국제유가 2%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현재는 0.02% 현재 좀 하락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챙겨봐야 할지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앤다운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오늘도 관망 의견 주셨네요. 오일은 어떤 전략으로 또 함께 볼까요? 네. 오늘 미국장의 휴장 때문에요. 뭐 네. 사실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 아니시라면 네. 오늘은 관망으로 넘기시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나는 오늘 이 남은 몇 시간도 열심히 하고 싶다 하신 분은 제가 좀 더 또 분봉을 보면서 전략을 드리자면요. 사실 오일도 지금 물론 이제 허리케인의 문제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허리케인이 뭐 일주일, 열흘 동안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허리케인이 이번에 굉장히 보니까 엄청나게 강한 그런 그 대규모급의 허리케인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직접 보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시장의 허리케인이 이제 지금 뭐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일 같은 경우는요. 현재 지금 좀 오늘 시초가부터 해서 지속적인 약세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드린다면 55.50대 정도는
만약에 올라온다면 매도 전략 드리겠고요. 매수는 좀 웬만하면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매수는 매수도 굳이 포인트를 드린다면 저는 54.50 정도대. 그래서 상단의 55.50과 하단의 54.50 사이의 단기 박스 구간으로 일단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이 원유 시장 자체도 이제 해외 쪽 휴장으로 인해서 큰 폭의 움직임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5일은 크게 재미가 없는 장이 아닐까 싶은데 굳이 5일만 또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략을 드릴 테니까요. 또 무리한 계약수보다는 그리고 지금 드린 라인대에서 손절 라인 뭐 한 20틱에서 30틱 정도만 설정하신다면 기본적으로 30틱에서 50틱 정도까지의 수익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크루드 오일도 미증시 휴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움직임이 적을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굳이 오늘 거래를 좀 짚어드리자면 55.50선에서 매도 포지션 잡아보라고 의견 주셨고 매수는 좀 자제하라고 하셨는데 굳이 뭐 매수 포지션을 잡아본다면 54.50선 정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오늘 5일도 단계 박스 구간에서 움직일 거라는 그런 의견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슈 골드로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최근에 골드 굉장히 무섭게 오름세를 계속 지속해 왔는데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3거래일 동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현재 0.11%가량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 반등 전략과 함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골드 매도 의견 주셨네요. 오늘 골드 어떻게 볼까요? 네, 이거 세 가지를 다 똑같은 걸 들기 좀 뭐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지수 선물들은 지금 이제 드린 이제 오늘 이제 휴장에 따른 이제 그런 전략 차원에서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골드는 왜냐 제가 다운을 들은 이유는 사실 뭐 골드가 지난주에도 상당폭 올라오면서 1565라인 때까지 상승을 보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 골드의 꺾임 자체가 아직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방의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상승의 힘은 여전히 유지는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상단 부근에서의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상단의 노림수로서 단기적으로 50틱에서 100틱 정도의 충분한 갭 하락 구간, 조정 구간을 노린 그런 매도 전략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드리면서 단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근데 걱정스러운 건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전쟁이 아주 지금 이 말 하기도 정말 지겨운데요. 그렇다라면 그로 인해서 지수 선물 시장이 좋지 않다라면 골드는 어떻게 되겠을까요? 골드의 상승세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영향도 받긴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그나마 지금 달러 인덱스 때문에 골드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왜 골드가 2,000불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 뉴스 나왔을 때 몇 주, 2, 3주 정도 됐죠. 네네. 그랬을 때 제가 단기적으로 정말 많이 가도 1,600선이다라고 제가 꼬집어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난다. 그때 가서 뭐 2,000불 간다면 뭐 그때 그거는 뭐 지금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내일까지도 생각한 그런 전략으로 본다면 골드가 반등이 나온다라면 저는 1,550선에서 기본적으로 각 구간마다 한 30틱 정도의 손절 라인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1,550 그리고 1,560 그리고 직전 고점인 1,565가 돌파되기 전까지는 상단 부근에서는 되도록이면 단기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셔도 큰 무리는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지금 일봉의 조정의 꺾임이 좀 나왔다가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거는 이제 당연히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지수 선물의 변동성 그리고 지수 선물이 단기 반등 쪽의 어떤 흐름이 강하게 나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골드의 꺾임이 정확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사실 근데 그동안에 지금 1,200달러 중후반대에서부터 지금 1,500달러 중반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단기적인 대응은 고점에서의 단기 매도 대응으로 좀 더 단타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숏텀은 아니고 어느 정도 한 50틱에서 100틱, 나아가서는 150틱, 200틱까지도 단기 뒤에만 잘 포착한다면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지수 선물 잘 살피시면서 거기다가 또 약간 좀 이렇게 좀 호재 이슈가 조금씩만 터질 때 또 골드의 하방은 또 강하게 나오는 그런 요즘에 최근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전략을 지금 드렸으니까요. 지금 전략대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현재 거래량도 많이 줄었죠. 네. 그래서 너무 늦게까지 할 필요성 없을 것 같고요. 네. 내일 또 지금 말씀드린 전략 내일도 유효하니까요. 오늘 당장에 직전 고점 1565를 돌파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네. 단기 대응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 보셔가지고 수익 꼭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골드는 일단 매도 전략을 주셨는데 1550에서 1560선 그리고 직전 고점인 1565 돌파 전까지는 단기 매도 볼 수 있다라고 전략 주셨으니까요. 내일까지도 유효한 전략이니까 이 부분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훈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종목별 전략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여러 가지 전략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26% 하락세입니다. 2,91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전일 대비 0.31% 하락세입니다. 7,66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34% 약세입니다. 54달러 91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2% 상승입니다. 1,52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3% 하락세입니다. 1.0975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들 정리해드렸는데 유튜브 시청자께서 또 질문을 오늘 많이 또 주셨네요. 김시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은 종목 질문하셨습니다. 16.70에 매수 2계약 홀딩 중인데 매도 시점 부탁드린다고 질문 주셨거든요. 자, 은도 한번 짚어드릴까요? 은요. 네. 오랜만에 실버를 보는데요. 네. 지금 가격 다시 한 번만 좀 주실 네, 수 있어요? 16.70이고요. 매수요? 매수 2계약 홀딩 중입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 여쭤보셨어요? 지금 뭐 상당 폭의 지금 수익을 지금 네, 내고 네.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요. 은 잘 잡으셨어요. 매수 쪽이라면 지금 골드와 계속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은 이 조정의 어떤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직전 고점이 8월 29일 날, 네. 8월 29일 날 18.76 네네. 이 구간이 있는데요. 만약 여기만 돌파를 한다라면 뭐 어디까지 갈까요? 주봉과 월봉을 좀 봐드리면요. 네. 아직까지 뭐 19대까지도 19.0대까지도 열려는 있어요. 월봉으로 보자면. 네. 그래서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더군다나 지금 뭐 지수 선물 시장에 뭐 뚜렷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이 골드와 그리고 실버 쪽은 강세가 지속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워낙에 큰 폭의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계신 구간이기 때문에요. 뭐 좀 안전하게 뭐 익절 구간 라인만 설정하시고요. 대략적으로 본인이 드시고 싶은 만큼 설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충분히 여유로운 지금 공간이기 때문에 해서
더군다나 지금 뭐 60분 봉상을 봐도 꺾임이 네. 없어요. 꺾임이 없으니까 지금 뭐 계속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홀딩 해 보시고 네네. 계속 올라가는 대로 직전 고점 돌파한다라면 네. 그냥 꼭 쥐고 계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밀림 현상이 나오더라도 오늘 당장은 휴장으로 인한 네. 그런 혼조 흐름의 구간이고 본격적인 또 게임은 또 내일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요. 크게 오늘 뭐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홀딩해 보시고 또 충분히 여유가 있는 수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전략들이 한번 대응해 보시고 좀 더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김시간님 수익 보고 계시는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현재 좀 많이 그래도 보고 계시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홀딩해 보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시간님이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골드보다 은이 조정이 없이 강세가 더 두드러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여쭤보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사실 제가 이 금시장과 네. 을시장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골드가 사실은 그간에 같은 금속인데 네. 굉장히 뭐 싸잖아요. 굉장히 쌌고 지금 보시면요. 이 월봉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올해 5월 달까지만 해도 거의 최저점에 있었어요. 최저점에 있었고 물론 이제 골드를 같이 대비해도 되는데 네. 뭐 사실 지금 실버가 골드보다 더 강하다 이렇지는 않아요.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안전자산의 개념이 골드도 지금 뭐 많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한 그런 구간인데 그에 비해서 실버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또 어떤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혜를 받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시세와 잘 나는 대로 네. 뭐 보이는 대로 가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수익이 중요한 거니까요. 네. 자, 이렇게 저희 질문에 또 답변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월요일장인데 미증 씨는 오늘도 휴장 중이기는 하지만 이번 주 한 주간 전체적으로 좀 증시나 이런 투자들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제가 지금 나스닥을 잠깐 보면서 네네. 하죠. 그래도 어쨌든 지금 나스닥 쪽이요. 네. 현재 구간은 제가 예상을 드리자면 이번 주 내내 뭐 지금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면 위 상단과 하단에서의 단기 박스 구간에서의 어떤 변동성 장세가 계속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게 뭐 상단에 이거는 이제 옵션이 분명히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극적인 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호재성의 이슈가 하나쯤이라도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모멘텀도 부족하고 재료도 부족한 그런 지금 안 좋은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또 작은 호재 뉴스 하나가 또 시장에는 굉장히 또 반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하나씩만 터져 나온다라 하면 뭐 상승으로의 어떤 패턴을 잡긴 하겠지만 급등의 패턴을 기대하기는 이번 주는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하단도 언제든지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나스닥만 기본적으로 뭐 보더라도 어차피 S&P 같이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하단에 나스닥 기준으로 하단 쪽은 7,500선대와 그리고 상단 쪽은 단기적으로 7,800선대의 단기 박스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슈에 따른 변동성은 그 상황 가서 다시 한번 대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에 지금 그런 전략대로 이번 한 주간은 이런 혼조 흐름의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조금, 나스닥 같은 경우 하단 7,500선 그리고 상단 7,800선으로 해서 단계 박스 구간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 크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는 좀 그날그날의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좀 대응해 보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 좀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볼까요? 유로를 이건 잠깐 보긴 봐야죠. 네네. 유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워낙에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요. 유로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내려왔다 하더라도요. 아마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유로 달러 인덱스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거기 네. 때문에 유로의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네네. 저번 주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세요. 지난주 월요일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그러게요. 빠지고 있죠. 아직 저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쪽 되도록이면 자제를 또 하셔야 돼요. 지금 추가적인 하락 충분히 더 여유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로를 지금 하단 부분에서 매도 추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네. 당분간 유로는 좀 관망하시고 다른 종목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좀 수익 내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는 당분간 좀 멀리 두시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김노구 마스터와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마스터 이 자리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 정말 가득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